그런데 올해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285억 달러, 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가격에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롱도롱이다. 지금 코인은 비트 하던 대로 해주세요. 알트 나몰래 시즌 시작. 촬영 시각은 1월 2일입니다. 자, 비트코인 보자면 네,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간봉으로 갖고 와봤고요. 12월 중순 이후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횡보가 아니라 하락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비트코인이 본격 상승했다는 11월 6일 미국 대선 이후로 그래프를 보자면요. 네, 횡보 맞습니다. 당선 이후에 사실 보자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 게 없었어요. 그간 쉼없는 상승을 하다가 10만 9천 달러 선을 찍은 다음에 고점을 찍은 후에 약간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걸 보자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전고점 경신하고 10만 달러 돌파하면서 조정을 겪었어야 되는데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크립토컨트 수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8만 달러 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트레이더들의 온체인 취득가, 그러니까 실현 가격이 8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8만 달러가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8만 달러보다는 9만 달러면 안 될까요? 라고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ETF 자금 흐름 보고 갈게요. 이 자금 흐름 보자면 최근에 전 약간 좀 찜찜한 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블랙락에서 최근 유출이 나왔어요. 새해 들어서 자금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추세적으로 진짜 달라진 건지 토탈로 보시면요. 12월 말에 12월 하순에 자금이 제대로 들어온 날이 별로 없었어요. 대규모 유출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특히 막판에 블랙락 쪽에서 유출 나온 게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그래서 ETF 흐름을 보는 건 바로 24년에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죠. 100% 넘게 올랐는데 그 가격을 밀어올린 주요 동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ETF 출시가 있을 거예요.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그럼 올해는 어떨까를 보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세가 지금 현재 멈춘 상황이고요. 주춤한 상황이고 그리고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올해는 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금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요. 비트 ETF 쪽으로 투자금을 옮기는 경향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ETF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올해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올해 시장은 어떨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 흐름이 좀 안 좋고 하니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날씨와 시장 전망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측이 아니라 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횡보하고 나니까 시장에 부정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급등세 기대하기 어렵다. 대선 모멘텀 상실했다. 10% 추가 하락할 수 있다. 10% 지금 떨어지면 대충 한 8만 달러 선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지표도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1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년 내 코베 프리미엄 지수가 최저를 기록했고요.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코베인데 빨간색 막대가 상당히 아래쪽으로 기네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를 보자면 기관 투자자 관심 부족과 투자 시장의 신중한 분위기를 반영한다라고 했어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세는 긍정적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비트코인은 아직 하락장은 아니라고 하고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을 보니까 낙폭이 제한적이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전망에 보자면요. 사실 밝아요. 매트리스 포스트 역시 그러니까 올해 랠리를 전망했고요. 프랭클리 템플턴 역시나 올해 시장 맑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안 바랍니다. 저는 사이클만 따라가기를 바라는데요. 코인 갤러리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23년부터 현재까지 새해 비트코인 가격을 좀 봤습니다. 가격을 봤는데요. 그 전해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게 13년에서 14년 여기서 보면 거의 반토막 났죠. 요걸 보자면 그리고 18년에 보자면 18년에 좀 많이 떨어졌죠. 17년에 14만 1,506달러였는데 18년 말에는 3만 7천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2년 역시요. 49,000달러에 이르던 가격이 16,000달러 선에 마무리를 했고요. 정확히 반감기 사이클을 가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요. 보자면 그러니까 3개년도 오르고 그 다음엔 떨어지고 3개년도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년은 3개년도 세 번째 연도거든요. 세 번째 연도에 가장 폭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이 사이클 보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번의 사이클에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냐를 보자면 마지막 급등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이클대로만 따라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가격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문가들 대부분이 아직은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1월 중 12만 달러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안에 12만 달러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카엘 반데 포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15만 달러 돌파할 거다라고 소소하게 전망했습니다. 길게 보자면 갤럭시 디지털은 18.5만 달러 4분기 돌파할 거다라고 했고요.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20만 달러 돌파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플랜비는 올해 50만 달러 돌파 전망 변함없다. 끝판왕 우리 캐시우드 언니 30년 전에 60만 달러 돌파할 것 같다. 그리고 강세장에선 15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소서 수업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25년 다가올 차세대 AI 에이전트 시대의 DLT의 중요성. DLT는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역시나 헤데라 역시 최근에 뜨는 AI 메타에 탑승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플랫폼 중에서도 헤데라는 차세대 AI 에이전트를 위한 신뢰 네트워크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헤데라 체인과 AI 에이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신뢰의 필요성, 질문,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금융 정보를 지금의 AI에 맡길 수 있나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나의 정보를 AI에 맡길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뭐예요? AI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헤데라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AI 에이전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분산 원장 기술의 역할은 필수 불가결하다. 왜냐? 첨단 AI 생태계에 필요한 무결성, 보안성, 효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는 게 바로 헤데라 체인이라는 거고요. AI 에이전트 시대 헤데라가 최적의 네트워크라고 헤데라 측은 주장합니다. 소서 수업과 함께한 소셜뉴스입니다. 소서 수업 TVL이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기록했던 비트코인 고점과 함께 찾아왔던 일시적인 알트 시장 붐 수준보다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선 고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소서 수업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현재 USDC V2 풀의 수익률은 약 8.9%입니다. 알트코인 상황 볼까요? 알트코인 중에는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최근 1개월 그래프고요. 주황색이 비트 대비한 이더 가격인데 비트 대비한 이더 가격은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좋아야 될까요? 라고 하기엔 너무 낮습니다. 절대 수준도 낮아요. 도대체 4천 뚫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ETF 흐름 보자면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건 ETF 흐름만 놓고 보자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낮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ETF 흐름 봤잖아요. 빨간색이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ETF의 경우에는 까만색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까만색으로 본격 전환했고요. 까만색은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 보자면 여전히 그저 그럴 거다 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올해는 이더해다 라고 전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나 25년 올해 이더리움 랠리를 펼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부정론을 보자면요. 이더리움 올해도 안 돼. 왜냐? 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트릭스 포트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더리움은 상승 모멘텀을 위한 매력적인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기존 전통 금융권 투자자들 사이에 있었어요. 너무 단순하죠. 디지털 금? 그래. 그러면 새로운 금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처럼 디지털 금에도 분산하자라는 명확한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뭔가 복잡해요.
게다가 전통 금융 투자자가 그렇지 않아도 크립토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할 여력도 지금 뭔가 네, 간당간당한데 그 두 번째 이더리움에 투자할까요? 아니죠. 일단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 다음 생각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내러티브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올해 ETF 발행사가 이더리움을 위한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홍보의 전면에 아마 저는 블랙락이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해는 비트 ETF가 나왔기 때문에 블랙락이 비트 ETF 쪽으로 전력을 다했어요. 마케팅에. 그럼 올해는 이제 비트 ETF는 이미 궤도에 올랐어. 더 이상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다면 올해는 아마 이더 ETF 쪽으로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이제 약간 찜찜한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더리움 ETF의 자금이 올해는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킹 ETF예요. 스테이킹 ETF를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국 기관 입장에서는 스테이킹 ETF를 디지털 국채로 받아들일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4% 안팎의 보상이 나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똑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데 이게 똑같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을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데 비트코인은 쿠폰이 없어요. 이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자 비스무리한 스테이킹 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 기대가 된다. 라고 저는 봤는데 일각에선 10X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거 굳이 뭐 그렇게 큰 도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이 5% 안팎입니다. 그런데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의 수익률이 3% 보상이 3% 안팎이에요. 그러면 국채보다도 보상 수익률이 낮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이 만약에 스테이킹이 되면 이건 디지털 채권 내러티브가 전통 금융권에 통할 거다라고 하는데 현재 국채로도 충분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더리움 ETF를? 라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찝찝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부분인데 그 기대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니까요. 하지만 긍정론이 사실 더 많습니다. 대세는 긍정론입니다. 25년은 이더리움 해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곳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매크로 크립토 분석업체 스테노 리서치. 이더리움이 25년에는 올해는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능가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최소 15만 달러는 갈 것 같다 올해 그렇게 했고요. 이더리움이 더 장망이 긍정적입니다. 사실 9만 4천에서 15만 달러 가는 거면 2배 못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현재 3,400에서 최소 8천 달러. 자, 8천 달러인데 최소 8천입니다. 2배 이상 상승할 거로 봤습니다. 특히나 제가 눈여겨보는 지표.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죠. 현재 0.0357입니다. 그런데 0.06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베 설립자도 역시나 이더리움이 올해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는데요. 이 아베 설립자의 낙관적 전망은 기대에 섞인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이니까요. 게다가 아까 제가 ETF 대해서 스테이킹 ETF 나와도 뭐 별거 없다라고 했는데 또 일각에서 스테노 리서치가 25년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ETF 자금 유입 측면에서도 스테노 리서치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더리움에는 현물 ETF에 26.6억 달러 순유입에 그쳤습니다. 3조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285억 달러, 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가격에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롱도롱이다. 이더리움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 24년에 이더리움을 홀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짤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는데요. 조롱도롱입니다. 올해는 이더리움이 가겠다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알트 시즌이 시작된 거냐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유명 거시경제 전문가면 트레이더 헨릭 제베르그라는 분이 알트코인 시즌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했어요. 이? 혹시 나 몰래 시작한 건가 싶은데 사실 최근 5년간 도미를 보자면요.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21년 중반 정도를 보자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크립토 윈터를 겪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왔는데요. 막판에 보자면 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약간 꺾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추세 전환인지 잠깐 꺾인 건지를 더 보려면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막판에 꺾인 게 이게 추세 전환이다라고 하면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조금 이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트 시즌 안 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AI 쪽만 놓고 보면 이거 알트 불장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Don't Sell AI Early라고 해서 한솔라라는 트윗 사용자의 게시글인데 몇 살이에요? 현재 AI 트렌드를 보자. 디파이 썸머 때, 디파이 붐과 비교해 봤을 때 파란색이 디파이 붐이거든요. 초록색이 AI 트렌드예요. 이걸 겹쳐놓고 나니까 지금 혹시 AI 트렌드가 디파이 썸머의 초입인가 싶어요. 뭐지? 앞으로 그럼 이만큼 더 간다는 거야? AI발 불장의 서막이 아닐까? 그래서 알트 시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핵심 테마를 봤습니다. 코인게코에 가서요.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최근 7일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이 높은 순으로 소팅을 해봤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테마가 AI입니다. AI를 위시한 밈과요. 그 다음에 CEX 중앙화 거래소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AI였죠. 그런데 이제 1등을 보니까 바이낸스 알파 스팟라이트라고 돼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바이낸스 알파라고 해서요. 바이낸스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켜볼게. 다시 말해서 상장을 보장하진 않는데 상장을 위해서 눈여겨보고 있어. 라고 하는 리스트를 모아놨는데 그게 바이낸스 알파거든요. 이게 무려 지난 7일간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 역시 바이낸스의 저력인 것 같아요. 바이낸스 알파 그 리스트에 뭐가 있냐를 봤더니 크게 뭐 보유하자면 AI 테마가 있고요. 밈코인이 있고요. 디파이 테마가 있고요. 그다음 디사이 테마가 있습니다. 해당 코인들의 이 그래픽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12월 30일 날 발표된 9번째 바이낸스 알파에 추가된 코인은 코코, 바이프, 미라, 스키, ARCH입니다. 해당 코인이 뭔지는 각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버추얼 생태계였잖아요. 버추얼 프로토콜 생태계. 버추얼은 베이스 기반입니다. 베이스 기반 AI 에이전트죠.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 생태계를 들어가서 봤더니 최근 7일 수익률을 해서 시가총액 상위로 전체 코인 가운데 시가총액 1000등 안에 있는 애들만 추려봤습니다. 역시 AI 더하기 베이스가 바로 버추얼이죠. 버추얼은 베이스 테마도 갖고 가고요. AI 에이전트, AI 테마도 갖고 갑니다. 두 개가 더해졌으니 얼마나 잘 가겠어요. 버추얼. 지나고 나니 졸업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픽이 그레이스케일 픽입니다. 주목해야 할 코인 탑 20에 ENA, 엔화 등 6종을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한때는 그레이스케일이 찍으면 가는 시장이었죠. 최근에 조금 말빨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주목해야 될 코인 상위 20 종목 목록에 하이프 리쿼티, 에테나, 버추얼, JUP, 지토, 이거 솔라나 계열이고요. 그라스 AI 계열입니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